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상간제 소송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액수가 너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 상간제 소송에서 이혼 여부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적게 나오거나 뭐 이혼을 해야지 많이 나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혼을 하면은 뭐 5천만 원 나오고 이혼을 안 하면 1,000만 원 나오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판결문에서 위자료 액수를 조금 감액하는 이유로 아직까지 원고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 정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그러한 상간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 정신적 피해가 정말 크다라는 것이 법원에 제출이 되고 증거로 입증이 된다면은 위자료가 3천만 원도 나오고 4천만 원도 나오고 5천만 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불륜 행위로 인해 가지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라고 판단을 받는다면은 위자료가 액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혼을 했는데도 2천만 원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만 선고한 판결문도 있고,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 싸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스토리를 어떻게 잘 짜 나가느냐가 조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판사분들도 다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체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혼인관계의 기간을 굉장히 보는 것 같아요. 뭐 한 2개월이다, 1년이다, 또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위자료 액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혼인관계가 좀 한 10년, 15년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했다, 또는 불륜행위를 했다, 이러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한 사건 중에서 그 35년 혼인관계가 있었는데 위자료 액수가 한 500만 원도 안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저도 항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증거가 특별히 많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구나 생각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결혼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3천만 원이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난 진짜 그 신혼의 달콤한 그런 꿈에 부풀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혼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니까 재판부도 일리가 있다 이러면서 3천만 원을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100% 혼인관계가 길면은 길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기간을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제 친밀했는지도 보고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파탄 여부, 그 피고들의,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의 그런 불법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봐요. 정말 사랑했던 어떤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더 이상 그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다 한다면은 위자료 액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거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가지고 진료 기록부를 좀 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니면 일기장을 낸다든지 탄원서 이런 것도 내도 되고요. 그냥 위자료 소송했다, 뭐 변호사한테 맡겼다라고 그냥 딱 끝내지 마시고, 그 원고로서 좀 출석도 하시고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눈물도 좀 흘리시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면은 고통의 정도를 좀 높게 봐가지고 위자료 액수를 좀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피고의 경제적 능력도 봅니다. 여러분들 SK 회장 사건 보면은 위자료가 20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느냐를 좀 봐가지고 좀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상간남, 상간녀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고 돈을 좀 잘 번다라는 점이 많이 어필이 돼야 됩니다. 어필이 되면은 너는 이 정도는 내라 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원고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지금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애 혼자 키우고 사는 거 보면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 쓰고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어필을 하면은 좀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좀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죠. 증거. 어떠한 증거가 있느냐, 바람을 폈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모텔에 들어간 증거가 있느냐, 서로 정말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느냐, 그리고 뭐 그 피해자, 원고를 무시하는 발언이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은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관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이제 조금 관계를 끊어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혼은 조금 나중에 고민을 하시고 위자료 청구만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저도 그렇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다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혼 여부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소초롱 산악군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